안녕하십니까. 이진우의 땅땅땅 시간입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좀 공지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 부모님이 이름을 잘 지어주셔가지고 이진우 이렇게 혹시 검색을 하시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오십니다. 다른 분야에서 열심히 또는 비슷한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나오시는데요. 포털에 그냥 토지 이진우 이렇게 쓰시면, 검색을 하시면 제가 했던 활동들, 글, 강연 또는 방송 모두 축약돼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낭비하실 필요 없이 두 자만 더 치시면 될 것 같아요. 토지 이진우 이렇게 검색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정보를 빨리 서치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요거는 공지해 드리는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제가 보통 토지 이야기라면 토지 개발이나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는데, 오늘은 이번에 작년 9.13 대책 이후에 또는 1월 8일 이후에 세법 시행령 개정되고 또는 그 9.13 대책 나온 이후에 큰 변화를 가질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 다주택자 얘기가 아니고 바로 1주택자에 관한 이야기고, 1주택자의 가장 큰 호재였던 장특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특공제 이 부분이 굉장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하 요 두 부분은 조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준비 한번 해봤고요. 시작해 보시죠. 자, 제목을 나 1세대 1주택인데 라고 달았습니다. 저희 전문가들 중에서 예전에 글을 썼던 저희가 본 기억이 납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투기를 잘하는 분은 투기라고 거의 썼습니다. 투기라고 썼었죠. 제일 잘하는 분은 바로 1세대 1주택자다. 왜냐하면 9억 원 이하는 양도 차익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아예 비과세하는 혜택이 있었습니다. 1가구 1주택자는 이만큼 차익을 봐도 국가에서 용인해 줄게. 그래서 보통 다주택자라고 말하는 2주택자나 3주택자들은 예전에 지금 현 정부가 들어와서 보유세 인상이나 뭐 극한 반발을 일으키고 있는 보유세 인상이나 아니면 다주택자 중과 아니면 투기 지역에서 20% 중과 또는 뭐 2주택자 10% 중과 이 세율의 문제는 있었지만, 이 분들은 2주택 3주택자는 비교적 세원이 징수가 용이했던 면이 있었죠. 세율 문제가 있었긴 했었지만 몇 퍼센트 이게 정해져 있었는데, 1가구 1주택 같은 분들은 뭐 한 5억에 사서 9억에 팔거나 5억에 사서 한 8억에 팔아서 3억이나 4억의 양도 차익이 나도 누진 세율에 의해서 38% 또는 42% 세율을 안 내고, 양도 차익을 안 내고 1가구 2주택자는 비과세였습니다. 비과세. 국세청에서 잘하는 뭐 100% 면제, 감면 이런 것들이 아니고 비과세였습니다. 애초부터 세가 발생하지 않는 비과세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좀 바뀐답니다. 그래서 제목을 나 1세대 1주택인데 라고 한번 달아봤습니다. 자, 몇 가지 보겠습니다. 1주택자 세금 특례는 보통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지요. 그래서 먼저 양도세를 보면 거주 요건이 있었죠. 그래서 예전에는 2년 보유만 해도 된다, 보유 거주를 해야 된다. 그게 정책별로 다 조금씩 바꿨죠. 그래서 현재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보유하고는 1주택 대상이고요. 요건은 2년 이상 보유를 했어야 됐고, 또 전국에 집값이 좀 오른 만한 8.2 대책에서 발표됐던 청약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는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을 거주 요건까지 들어갔었죠. 그러니까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보유해서 거주까지 들어가야 그 양도세를 비과세를 했었는데요. 강화된 내용은 1월 8일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어떻게 나냐면 이런 거예요. 현재 1주택자였고 쭉 시점이 흘러서 이 중간에 2주택을 취득했고 3주택을 취득했는데, 예전에는 요 내용은, 그러니까 요것만 얘기하겠습니다. 3주택자였을 때 이 앞에 두 채를 팔고 내가 비로소 1가구 1주택이 됐을 때
이때부터 2년 보유, 2년 거주를 해야만 양도세 비과세를 해준다. 이렇게 강화됐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그전에는 청약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년 이상 거주, 비청약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보유 요건만 있었는데 이제는 이 기산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이 산 당시를 취득일로 기산점을 잡아서 쭉 갖고 있다가 내가 거주한 요건만 따지면 됐었는데 지금은 최종 1주택이 된 이후에 보유와 거주 기간이 들어간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정가의 보도가 하나 있었죠. 장기보유 특별공제인데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요 국세청에 이 세목 그 공제를 해준 이유를 써놓은 걸 옮겨놨습니다. 건전한 소유 형태를 유도하고 장기간 보유로 인한 물가 상승에 따른 명목소득의 성격이 강하므로 물가 상승분을 공제해 주겠다라는 게 국세청에서 공제를 해주는 이유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가구 1주택자가 장기 보유를 했을 때 해마다 물가 상승이 계속 되죠. 그러면 값어치는 계속 뛰죠. 명목 상승률은. 근데 실질 소득이 뜨는 게 아니고 명목 상승이 되는 만큼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공제해 주겠다. 그게 바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입니다. 공제한 목적이었는데 현재는 고가 1주택자 실거래가 9억 원 초과입니다. 고가 1주택자는 거주기간 1주택자도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해주고 비주택인 토지와 건물은 15년 동안 30%만 공제해 주겠다라는 게 현행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주택 장기보유 특별 공제는 보시면 24%부터 연도별로 기산점에 따라 8% 증가를 해서 10년 이상 됐을 때 80% 공제를 해주는 양도 차익의 80%니까 굉장히 큰 공제죠. 굉장히 1가구 1주택의 큰 몫이었죠. 물론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되면 이번에 임대사업자를 냈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가 또 이번에 강화된 내용인데 그것도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현재는 거주요건 상관없이 거주기간 상관없이 그러니까 2년 거주 뭐 이런 거 필요 없이 보유에 따라서 최대 80%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줬었는데 이게 어떻게 강화됐냐면 2년 이상 거주 그러니까 10년에 최대 80%를 적용하는데 거주 요건까지 들어가야 되고요. 거주를 만약에 못할 때 미만 거주 시에는 일반 장특공제 아까 토지나 비주택 15년에 최대 30% 적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산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산점 문제도 강화가 된 거고 이 장특공제는 1가구 1주택자들한테는 정말 정가의 보도처럼 아까 얘기했던 명목소득의 상승에 따른 실질소득을 감안한 공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것들도 강화돼서 하여튼 10년 보유에 2년 거주 요건까지 들어갔어요. 10년 보유, 장기 보유를 했는데 보유를 해서 오른 거는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물가 상승에 따른 명목소득의 성격이 강하다. 장기간 보유로 인한 물가 상승에 따른 명목소득의 성격이 강하므로 이 오른 데 따라서 해마다 감가상각도 건물 감가상각도 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기타 물가 상승분을 공제해 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는 거주 요건까지 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좀 이따가 나왔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장특공제에 보면 거주 요건에 좀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공신력 있는 세무사님이 쓴 글에서 저도 공감을 하고 서로 공유를 해서 저도 이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져서 문제점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바로 정부정책 일관성, 신뢰성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장특공제가 정부가 니들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베푸는 시혜성 제도가 아니야. 시혜성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필요 없으면 다시 다른 규칙을 정하면 돼 라는 측면과 납세자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 상승률 고려한 합리적이고 적정한 과세다 라는 이 두 측면이 부딪히겠죠. 그래서 이게 처음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2010년도에 헌재 판례가 나온 게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1세대 3주택자가 장특공제에 관해서 헌재에 소송을 냈던 내용인데요. 결론은 국가가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냐면 침해된 사익보다 추구하는 공익이 커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부합하다. 어떤 걸 했냐면 그 세입자가 그 세금을 부담하는 분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배제하고 60% 단일 세율을 적용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뭐 과잉 금지의 원칙이나 뭐 이런 것들에 온갖 떨을 조세 3대 원칙을 대갖고 헌재에다 소송을 건 거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판례가 나온 건데요. 뭐냐면 3주택자는 이전 법으로는 60% 중과였죠. 중과. 요거에 따라서 장특공제를 장특공제 인정을 안 했다. 이게 잘못됐다. 이건 물가상승률 감안해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주장하는 분이었고, 국가에서는 이거는 시혜성 제도가 아니고 이거는 정부에서 니들한테 상황이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이게 맞다. 담세를 해야 된다. 조세의 의무가, 납세의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한 건데 헌재에서는 이렇게 판결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일관성 문제는 뭐고 이 얘기는 왜 하냐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2012년에는 1가구 2주택에도 장특공제를 해줬었고요. 정부 정책으로. 2016년에는 이 유명한 비사업용 토지가 장특공제를 안 하고 취득일로 기산을 해서 비사업용 토지는 무조건 장특공제를 안 해준다라고 발표가 됐었죠. 그때 난리가 났었죠. 이 정책이 발표되고 최소한 파는 시점, 기산점을 다시 정해야지. 어떻게 취득일로 따지면 비사업용은 전부 장특공제를 못 받는 거, 30% 장특공제를 못 받는데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굉장히 민원이 많았었죠. 그래서 정부에서 2017년 1월 1일, 횟수로는 재작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장특공제를 기산일로 잡겠다. 그러니까 17년 1월 1일 이후에 산 분들에 한하겠다. 이렇게 발표됐던 거죠. 이게 이제 바로 뭐냐면 정부 정책이란 얘기죠. 정부 정책인데 이 정책을 너무 쉽게 많이 바꾼다면 이 정책을 신뢰해갖고 어떤 행위를 했던 국민이나 투자자나 어떤 피해를 보건 이득을 본 분들은 얘기를 안 하겠죠. 피해를 본 분들은 정책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신뢰성에 경제 정책에 있어서 경제 여기에는 부동산 들어가고 모든 거에 다 들어가죠. 실물 뭐 주식 시장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이 경제를 구성하는 재화의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 이 불확실성이 해지가 되면, 이 해지가 된다는 거는 정부 정책이 안 되면 안 되는 것 중 어느 쪽 발표가 나면 그걸 쭉 믿고 신뢰하고 또는 발표됐으면 하면 되는데 이 정책들이 현 정부뿐만 아니고 역대 정부들마다 시혜성 제도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죠. 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5년간 양도세 감면을 했어요. 2013년도 4.1 대책으로. 이게 지금에 와서는 경기 부양 거품만 뒀다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런 부양을 시켜야 11년 이후에 유럽발 재정 위기 이후에 국내 부동산 정책 경기 자체가 극도로 빙하기 시절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혹시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뭐 군불 때 이런 잦은 불로 뭐 아궁리가 떼지냐 뭐 이런 자극적인 얘기도 있었고 너무도 부양이 시급한 시기였죠. 그러니까 이때 이런 정책들이 나왔어요. 시혜성 정책들이. 그래서 이 시혜성 정책에 어떤 지방 주택이라든지 사서 부를 축적한 분들은 정부 정책을 잘 읽은 분들이고 이걸 못한 분들은 못 읽은 거죠. 정부 시혜성 제도는 나오긴 했었지만 이것들이 너무 정부 정책들의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정부는 이제 이런 얘기 하겠죠. 일관성 좋아. 니들은 대신 이런 것도 만들고 이렇게 시혜성 제도 많이 만들었잖아. 근데 장특공제라는 게 우리도 지금 생각하니까 니네 2년 거주 우리의 정부의 목표는 주택 경기 안정화야. 근데 안정화를 위해서 1가구 1주택은 보호하되 최소한 2년 보유 2년 거주는 들어가야 되고 보유만 했을 때 장특공제는 못 해줘. 시혜성 제도를 바꾼다는 건데 뭐
바꾼다는 게 뭐가 문제가 있어? 라고 얘기한다면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방향성은 맞다고 치자고요. 방향성은 오케이. 여기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최저시급 뭐 또는 근무 시간, 그 다음에 이번에 공시지가라든지 그 다음에 얘기하는 장특공제라든지 여러 세제들 방향성은 다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는 거는 너무 급격한 정부 정책의 변화는 굉장히 많은 대다수의 860만에 이르는 무주택자나 한 800만 명에 이르는 1주택자나 이런 분들한테 너무 많은 쇼킹을 공포 마케팅을 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준다는 얘기죠. 물론 정부나 또는 위정자들이 목표하는 바가 그쪽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애니멀 스피리트, 야성적 충동, 이 부동산 시장은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강한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목표로 목적을 하고 자꾸 이런 공포 마케팅을 펴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급격한 거는 좋지 않다는 측면에서 저번 시간도 얘기했고 이번 시간 뭐든지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 4대강 욕 많이 하지 않습니까? 4대강 왜 욕합니까? 예타 면제해서요? 국권 낭비해서요? 저는 그거보다 문제는 4대강으로 돌아가서 죄송한데 4대강이 문제가 현재 결론은 많다 치자고요. 그러면 정말 강물이 썩는 영산강이나 4대강 중에 한강수계, 뭐 금강수계, 영산강수계, 낙동강수계 중에서 가장 취약한 지구를 하나를 정말 순기능을 만들어 놓고 자, 이 데이터가 전 데이터고 후 데이터인데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라고 홍보를 대국민 홍보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타를 지금은 저거 경제성이 안 나오지만 이런 맑은 강을 후손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낙동강도 해야 되고 금강도 해야 되고 한강도 해야 됩니다 라고 순차적으로 홍보했으면 저는 너무 좋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꺼번에 다 해야 된다. 그 이면에 무슨 토건 세력과의 밀약이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4대강이 문제됐던 거는 급했고 대국민 홍보가 너무 부족했던 거죠. 그냥 친수지역에 관한 특별법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배 타고 자전거 타고 전국 일주하면 돼 라고 얘기한 것처럼 지금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지금. 방향 세트이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방향성 맞습니다. 맞는데 공시지가가 됐든 최저임금이 됐든 근무시간이 됐든 지금 얘기한 장특공제 세제에 관한 건 최소한 국민들이 첫 번째 나한테 올 거야 나 좀 가드도 좀 올리고 이거로 좀 부족하면 마우스피스도 좀 끼고 좀 버틸 수 있게 만들어야 돼 라고 이따마자 이제 너 때리려니까 때려봐 나 그냥 원투 스테이트 맞고 훅 맞아갖고 KO 된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게. 글쎄요. 제가 정책을 만약에 한다면 더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소한 일반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상식선에서 정책을 펴고 대비를 할 시간을 줄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를 못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하여튼 정부 정책의 문제성은 방향성은 다 오케이라고 하자고요. 현실화 시켜야 되고 장특공제도 정말 1가구 1주택은 보호하되 실제 거주 요건까지 채워줬습니다. 좋다고요. 그러면 최소한 시간을 주고 닥치고 내야 되는 분들한테 조금 더 시간을 주고 조금 더 천천히 하면 안 됩니까? 꼭 임기 내에 다 하셔야 됩니까? 그런 것처럼 제가 4대강을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데요. 4대강은 얘는 저는 예타 면제에서 또 다루게 되면 또 얘기할 겁니다. 저는 지금도 4대강 중에 수질이 개선됐다는 걸 믿고 있는 사람이고 물 가뭄이 극복됐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급격했고 홍보가 너무 부족했다는 단점이 있는 거죠. 너무 많은 큰 돈을 22조에 가까운 돈을 썼다는 거죠. 국민 세금을 뭐 지금 예타 면제는 지금 시간이 아니니까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요. 하여튼 방향성 오케이인데 너무 급하다. 그래서 걱정된다. 결론은 그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좋은 시청거리 만들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비스트의 이춘남 본부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벌써 2019년 1월이 다 지나가고 2월도 중순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부동산 투자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 굉장히 어렵고 상황이 힘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는데 또 그냥 지나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경제는 계속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찾아낸 여러 지역 중에서 한 곳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세미나를 진행하는데 제목을 보시다시피 비조정 대상 지역의 1억 투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좋은 지역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587-3500으로 문의를 해 주시고요. 세미나는 유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9년의 부동산의 여러 시장 상황과 또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앞으로 시장의 변화, 그리고 이렇게 비조정 대상 지역에 또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함께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참석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궁금한 거,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거 궁금한 거 있으면 함께 오셔서 고민을 나눠보시는 시간을 갖길 바라겠습니다. 예약을 하셔야만 하고요. 그냥 오시면 조금 좌석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꼭 예약하고 오시고 그날 뵙겠습니다. 저 오비스트의 이춘남 본부장입니다.